네, 12번인데요. 그림은 동축 케이블의 단면입니다.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안쪽 도선은 나오는 전류가, 여기 바깥쪽 도선은 들어가는 전류가 왕복하는 것처럼, 또는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I1은 1A가 나오고 있고 I2는 3A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리가 1mm, D가 1mm라는 얘기죠. 이게 111. 이때 A와 즉 중심으로부터 1mm 떨어진 지점, 그리고 B, 자 멀리 이제 3mm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이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하나는 일단 비오사바르 법칙은 어렵겠죠. 그냥 나머지 암페어 법칙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A 위치는 이 I1으로부터 거리 D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이니까 그냥 직선 전류도선으로부터 거리 D인 지점에서의 자기장 구하는 걸로 구해도 되고, 그냥 암페어 법칙을 여기 적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A 지점과 동일한 크기의 자기장을 갖는 지점은 역시 거리가 D인 이런 원주상의 모든 지점에서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게 돼서 적용해 볼까요? 암페어 법칙 적용하면 B 곱하기 경로 2파이 D죠. 그래서 원래는 DS의 해곡선 적분이 그 내부에 들어있는 전류가 되는데, 내부에 들어있는 전류는 그냥 I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로는 D인 경로니까, 근데 그 경로상에서의 자기장은 다 일정하니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B 곱하기 경로 2파이D가 되죠. 원의 경로 암페어 고리, 그죠? 암페어 고리가 이렇게, 이런 고리가 2파이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뮤제로 I1이 되니까 B는 그대로 2파이 D분의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I1은 1이니까 그냥 이대로 되겠죠. 이대로. 그래서 4파이 2파에서 D는 또 얼마였어요? D는 1mm죠. 그러면 이게 파이가 약분이 됐죠. 2도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2만 남기겠죠. 그럼 D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요. 위로 올라가서 10의 3승이 됩니다. 그죠? 10의 3승.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더 간단히 구해집니다. 이게 이제 A번의 답이 되겠고, B번의 같은 경우는 이 멀리에서의 자기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암페어 고리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암페어 고리를, 아이고 너무 밖으로 나갔네. 이렇게 돌리면 역시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죠? 경로만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B번의 경우에 B 식을 다 써보면 DS는 뮤제로, 그 내부를 지나는 R자 전류는 I2-I1이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얘를 플러스로 봤으면 I1-I2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크기로 보자면 I2-I1 이렇게 이제 크기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구하는 건 여기 B 앞으로 빠져나오고, DS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요 암페어 고리 경로 전체 경로가 2파이 반지름이 3D 되겠죠. 2파이 R이니까요. 그렇죠? 3D는 뮤0 곱하기 I2-I1 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뮤0 I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구해 보면 B는 6파이 D분의 2 뮤0 I, 2 뮤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I가 2였으니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도 계산하면 D가 이거 3분의, 이게 3분의 8이죠. 그죠? 이거 다시 6파이 곱하기 이게 2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답은 금방 나오네요. 그렇죠? 예.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 계산하면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나온다고요. 3분의 4. 3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테슬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방향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 어땠어요? 요거 보시면 아이고 지우고 요 A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요 I1에 의한 거니까 나오는 전류죠. 감아주면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되는 거고요. B에서의 자기장은 요 I2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거 아니에요. I2는 들어가는 전류니까 감아주면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내려가는 자기장이 됩니다. 더 올라가는 거 이제 플러스라고 하고 내려가는 건 뭐 마이너스라고 둬도 되는데 방향을 직접 거론해 주면 A에서의 자기장은 위쪽, B에서의 자기장은 아래쪽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가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보죠. 네, 이번에는 15번인가요? 15번 문제입니다. 반지름 R인 긴 원통형 도체에 전류 I가 흐르는데 요거 보니까 내부에서의 자기장, 외부에서의 자기장 그래서 우리 예제에 30.4번 요런 거 있었죠.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 같아요. 그죠? 완전히 동일한 문제 같은데 좀 다른 게 있는데 30.4번에서는 여기 균일한 전류가 이 면적 넓이에 흐르게 되는데요. 여기는 균일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고 BR 전류 밀도가 B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 얘기는 이렇게 멀리 갈수록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큰 전류가 흐르고 중심에서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형태가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암페어 법칙 할 때 그 내부에서 흐르는 자기장 전류 요걸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요건 적분해 주면 되겠죠. 적분. 그렇죠? 예. 적분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그냥 요렇게 구했는데 요 I''이 적분된 형태, 즉 J를 적분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요. 여기 중심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멀리 갈수록 더 많은 전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 R인 지점에서의 전류 밀도가 BR이에요. BR. 전류 밀도 J가. 그럼 그 안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냐? 요 I를 구하면 I는 JDS가 되겠죠. 적분이 되겠죠. 요 DS라고 하는 건 요 작은 D, 요걸 D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D의 원형 D의 넓이가 DS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 밀도가 J가 돼서 J 곱하기 DS 하면 DI가 되는 거죠. DI를 적분하면 I가 되는 거니까요. DI는 JDS, DI는 JDS 이런 식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또 DS를 구해야 되는데 DS는 이런 작은 원형 D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두께가 요 D를 펼치면 긴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을 펼치면 직선이 되는 것처럼 요 두께가 DR이죠. DR. 아래 미소 변화니까 DR이 되고 요 길이는 2파이R이죠. 2파이R. 그렇죠? 파이R. 요 중심 여기 R이고 요건 D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S는 이쪽 요 넓이는 2파이R DR이 나오죠. 이런 것은 수학적 기하적인 거니까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를 구하면 I'이라고 할까요? I'을 구하면 J가 BR을 써주고 BR DS는 2 파이 R D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다 해줄까요? BR
곱하기 2파이 r dr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2파이 b 뭐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b는 문자로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2파이 b 상수 다 앞으로 뽑아냅니다. 그렇죠? 2파이 b 그리고 r의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r의 세제곱이죠. 이게 r의 제곱이었어요. 적분하면 3분의 r의 세제곱인데 0부터 r까지죠. 어떤 r1까지라고 할까요? 그냥 0부터 r1 거리 r1 여기 가로 쳐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r2에서의 그래서 0부터 r1까지니까 그냥 r1의 세제곱 정적분 요거 0부터 r1까지 r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죠? i 프라임을 구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요 식에 넣어주면 되겠죠. 요 식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b 곱하기 2파이 r은 2파이 b 요 r도 그냥 r1이 되는 거죠. r1 b 곱하기 2파이 r1은 2파이 b 곱하기 3분의 r1의 세제곱이 되니까 r1이 하나 약분돼서 r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는 여기 2파이 다 약분되겠죠. 좌우변에서. 그래서 그대로 b가 남는 거죠. 여기 b가 남는 거죠. 3분의 b r1의 제곱.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A번에 답이 돼야겠죠. 그렇죠? 하나 빠졌네요. 여기 뮤제로가 빠졌죠. 뮤제로. 뮤제로. 그래서 여기도 뮤제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뮤제로.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 줘야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저는 요거 한 장 안에 직접 계산을 하니까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R2인 곳, 먼 곳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건 또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암페어 고리를 이렇게 해서 B 곱하기 2파이 R2는 U0 R자 전류. R자 전류는 이제 전체 전류죠. 이게 그대로 그죠? 이 전체가 안에 있는 거니까 뮤제로 I 되는 거죠. 그냥 전체 전류가 I라고 이미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I를 구할 수도 있겠죠. I를 구하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요? I를 적분하는 건 0부터 문자 R까지. 이제 요 식은 이거는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그러면 2파이 B 곱하기 3분의 대문자 아래 제곱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세제곱. 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B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B는 2파이 R 부분의 2파이 B 여기도 뮤제로 뮤제로는 그 다음 오면 되는 거고 뮤제로 곱하기 I가 2파이 B 곱하기 3분의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는 약분되고요. 여기 3R2분의 뮤0 R의 세제곱 이게 답이 돼야겠네요. 맞죠? 여기 B가 빠졌죠. B. 그래서 B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B를 여기 넣어주면 이게 이제 B번의 답. 그죠? B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전류 밀도를 적분해서 넓이, 면적 적분해서 우리가 전류를 구한다. 요 식만 고려해서 나머지는 예제 30.4를 준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15번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이번에는 16번입니다. 16번은 좀 특이한 형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지름이 A인 도체 원통형 도체 내부에 이게 반지름 맞죠? 원통형 도체 내부에
걸쳐 있는 지름이 a인 두 개의 원통형 공동이 있습니다. 원통의 길이 방향인 종이면으로부터, 이게 길이 방향이란 얘기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긴 원통 도선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던 요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쏙 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빈 구멍이. 그렇죠? 예, 공동이 있다 그랬으니까 요 그림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단면만 그려 놓은 겁니다. 이 그림은. 자, P1, 그죠? P1은 거리, 외부에서 거리 R인, R1인 점, R인 점, R. P2는 여기 이제 수직 2등분하는 오른쪽으로 거리 R인 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첩의 원리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 전류 I가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흐릅니다. 여기에만 흐르는 전류가 I라는 얘기예요. I. 그죠? 그러면, 예, 그 I에 해당하는 넓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 전류가 I가 흐르는데, I에, 잠깐, 제가 얘기할 게 있었나요? 예,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일단 I를 구해보면, I가 흐르는, 그 색칠한 면적, 요거 표시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S1이라고 할까요? 그냥 S라고 합시다. S. 그럼 S에 I가 흐르는 거죠. S에 I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넓이 S는 우리가 S는 파이 A의 제곱에서 두 개의 공동원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예, 지름이 A인 원의 넓이는 4분의 파이 A 제곱이죠. 요거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A 제곱을 빼준 겁니다. 그러면 그냥 2분의 파이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S가 2분의 파이 A 제곱이 되고, 그 S는 다름 아닌, 요 두 개의 하얀색 두 개의 넓이도 S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 위에 있는 건 2분의 S가 되겠죠. 아래에 있는 요 넓이도 2분의 S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 하나의 넓이가 얼마예요? 요 하나의 넓이가 4분의 파이 A의 제곱이에요. 얘가 2분의 S잖아요. 요게 S니까, 그죠? 2분의 S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S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2S가 되겠죠. 색칠하지 않은, 이 원통의 전체 넓이, 큰 원의 전체 넓이는 여기 2S, 작은 원은 2분의 S, 작은 원 2분의 S, 색칠한 부분 S,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걸 좀 알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자, 어떻게 쉬워지냐면, 색칠한 부분을 흐르는 전류가 I잖아요. S에 I가 흐릅니다. 만약에 2분의 S에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면 2분의 I가 흐르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 2분의 S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전체 전류가 2I가 흘러요. 2I. 그렇죠? 전체 넓이가 2S니까요. 예, 2I가 흐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원의 반대쪽 방향으로 I가 흐르는, 2분의 I가 흐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도 반대쪽 방향으로 2분의 I가 흐르면, 요 안에 작은 동그라미에는 전류가 안 흐르는 효과가 나겠죠. 그렇죠? 예. 2분의 이쪽으로 본래는 흘렀는데, 그렇죠? 다 흐르다가 2분의 I가 흘렀는데, 반대쪽으로 2분의 I가 흐르면 아예 안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치고 바로 그냥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죠. 여기에 이 아이의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흘러요. 그리고 여기에는 2분의 I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또 2분의 I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그 결과 이렇게 흐르는 거다. 즉 여기는 이제 안 흐르는 거죠. 여기 안 흐르고 여기에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다 지우겠어요. 이해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1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그러면 P1에서는 일단 전체 직선 이 원통 전류. 그럼 전체 원통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요건 P1에서 요거에 의한 자기장은 이 파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예요? R이죠. 그냥 R. 그죠? 2파이 R분의 뮤0 2i가 됩니다. 그죠? 전체가 다 흐르면 2i니까요. 그죠? 색칠한 부분만 i, 전체는 2i가 됩니다. 여기서 빼주는 거죠. 뭐를 빼주냐면 위에 있는 요만큼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도선. 그죠? 예. 아니, 이게 지우기가 작동이 안 하네요. 아래는. 예. 자, 그래서 2파이 그럼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거리는 이 중심의 거리는 R-2분의 A가 되겠죠? 전체 R에서 여기 2분의 A 빼주는 거죠. 그래서 R-2분의 A 분의 뮤0 2분의 I죠. 그죠? 작은 원의 반대쪽으로 흐르는 게 2분의 I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거리가 R 더하기 2분의 A죠. 마이너스, 이걸 좀 작게 써보겠습니다. 글씨를 작게 2파이 R 마이너스 2분의 A 분의 뮤0 2분의 I가 되는 거고, 또 2파이 얘는 R 더하기 2분의 A 분의 뮤0 2분의 I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통분해서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부터만 이렇게 가로를 해서 구해줘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요 안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2파이분의 뮤0 2i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도 돼요. 그죠? 예. 그 값이 전체가 다 한번 우리가 빼볼까요? 이렇게 전체. 그래서 2파이분의 뮤0 i를 빼줍시다.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는 여기 2가 남죠. 2 r분의 2, 그죠? r분의 2 마이너스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2파이 요거 뮤0 i로 약분해 주게 되면 여기 r 마이너스 2분의 a 분의 여기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여기 2를 여기다 아예 넣어 주겠습니다. 더하기 2를 밖으로 빼도 돼요. 예, 여기 2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2분의 1에서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R 더하기 2분의 A분의 1 괄호 필요 없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좀 귀찮네요. 그죠? 예. 그럼 요거 괄호 안에 R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죠. 통분하면 4분의 A 제곱 분의 더해줘야 되니까 R-2분의 A 더하기 R 더하기 2분의 A니까 2R 되겠죠. 2R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정리해주면 4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8R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R분의 2에서 빼주는 거죠. 그럼 R 제곱분의 2R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잘하면 정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요거 굳이 2하고 다 있으니까 요거를 R도 한번 들어오게 해볼까요? R 들어오게. 그래서 2하고 2는 요 두 2는 약분되겠죠? 그러면 파이 R분의 뮤0 I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1이 되는 거죠. 그냥 1. 1 마이너스, 요거는 r이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분자에도 r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4r 제곱, 여기 마이너스 4r 제곱 더하기, 빼기죠, 빼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a 제곱분의 요거 그냥 8r 제곱. 그런데 2로 약분되니까 4r 제곱이 되겠죠. 2가 또 있었죠, 여기 또. 그럼 2r 제곱이 되죠. 요거 4분의 8이 되는 거니까요. 아주 복잡해요, 그죠? 예. 제가 지면만 좀 많이 있으면 금방금방 할 텐데,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 안에도 또 계산해야죠. 이걸 다시 계산하면 4r제곱 마이너스 a에서 2r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2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계산하면 파이 r분의 뮤제로 i, 여기에 4r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2r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통분해주면 되겠죠. 이게 P1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과정이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왼쪽 방향이 되겠죠, 자기장은. 이게 이제 어쨌든 나오는 전류가 되니까요. 왼쪽 방향이 자기장이고, P2에서는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P2는 이걸 또 고려해야 돼요. 이렇게 얘가 이제 들어가는 전류죠. 들어가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니까 감아주면 요거 이제 90도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90도.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가 들어갈 때의 자기장은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의 수평 성분만 또 고려를 해야 돼요. 두 개 이제 벡터 합이 되면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왼쪽이 될 테니까요.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내기가 좀 까다롭겠네요. 그죠? 복잡해 보입니다. 이건 숙제는 여러분들에게 내는 숙제. 자, 이렇게 이제 16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길이가 0.5m인 어떤 솔레노이드형 초전도체 전자석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75A일 때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9테슬라이다. 뭐 솔레노이드의 그냥 기본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이때 감긴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대문자 n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에 대해서 써보면 뮤제로 i분의 bl이 되겠죠. 그대로 정리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전류 i는 75, 그리고 b는 9 테슬라, L은 0.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분모 분자에 여기 0.5, 95, 45, 4.5죠. 4.5 이렇게 해도 되고, 아예 여기 2를 곱해서 1로 만들어주고, 여기도 2 곱해서 8파이로 만들어주세요. 8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 곱하기, 여기 9하고 75는 서로 약분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3, 3은 9, 3, 2, 6, 3, 5, 15니까 25분의 3이 되죠. 3. 그럼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8 곱하기 25 하면 200이 됩니다. 200.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5승은 위로 올려주게요. 10의 5승으로. 그러면 3. 그럼 파이분의 1.5네요. 그죠? 그리고 근사적으로 하면 요거 그냥 1에 근사하겠죠? 1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죠? 3.14분의 3이니까.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하면 파이분의 1.5.
파이분의 1.5, 2파이분의 3.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예. 2파이분의 3 곱하기 10의 5승. 5승회, 5승번.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번은 단위 안 쓰는 게 좋겠네요. 몇 번 감기했으니까 감기 수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2파이분의 3이니까 6분의 3 정도 돼서 근사적으로 5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5만 번 정도, 5만 번 정도, 5만보다는 좀 작겠죠. 뭐 4만 8천 정도, 이 정도 감겨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0.5m니까 50cm에 이렇게 감긴 거죠. 그러면 1m에는 그대로 10만 번 정도 감겼다는 얘기예요. 1m에 10만 번. 아주 빼곡하게 감아야겠죠. 예, 여러 번 감아야겠죠. 자, 17번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 19번인데요. 예, 19번은 자, 반구의 표면, 닫힌 표면을 고려하자. 닫혔다는 얘기는 윗면도 있고 아래 반구면이 실제 있는 거죠. 연직선과 각도 세타를 이루는 수직과 세타를 이루는 균일한 자기장 내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자기장이 다 이렇다는 얘기죠. 평평한 표면 S1과 반구 표면 S2를 지나는 자기선속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윗면은 뭐 평평한 면이니까 그냥 넓이 곱하기 자기장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됩니다. 이 넓이가 바라보는 방향이 아래 방향 또는 윗 방향이죠. 여기서는 되게 이제 이렇게 닫힌 국면에서는 위쪽을 나가는 쪽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이제 들어오고 있죠.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기선속 자속을 구하는 거죠. 자속을 구하면 면이 있는데 이 면의 넓이가 파이 아래 제곱이죠. 그런데 이 면이 바라보는 방향은 위쪽 방향, 그렇죠? 이게 A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방향. 그런데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연직선과 이루는 각도가 이거 뭐 다 지워졌네요. 이거 아니죠, 그죠? 이거 잘못 눌렀어.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세타니까 이렇게 이게 세타, 얘도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B와 넓이가 이루는 각은 요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각, 그렇죠? 이렇게 예, 요각. 예. 그래서 자속을 구하라 그러면 파이는 B의 크기가 얼마예요? 그냥 B. A의 크기는 A. 예. 그런데 나중에 바꿔줘야겠죠? 코사인 요 각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요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코사인 그래프잖아요. 그죠? 이게 세타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음의 코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B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힘들잖아요.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예요. 자속은. 그래서 마이너스 B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곧바로 그죠? 이게 세타니까. 뭐 훨씬 더 간단하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파이 r 제곱 b 코사인 세타. 넓이가 2파이 r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이제 A번이 되는 거고 B번은 이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반구니까 이거를 적분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무 어려우시죠? 각도가 계속 변하니까요. 근데 들어온 만큼 나갈 거 아니에요? 들어온 만큼 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자기 선속 총량을 지나는 전체 면적에 대한 자기 선속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윗면으로 들어온 만큼 분명히 아랫면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속은 똑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대신에 아래에서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니까 요거에 부호 바꿔서 2파이 r 제곱 b 코스 세타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 전기 선숙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선숙도 유사하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하나 남았죠? 20번이 마지막 문제 20번이 남았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0.25cm인 정육면체가 균일한 자기장 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X방향도 있고 Y방향도 있고 G방향도 있고 좀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튀어나오는 비스듬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색칠한 면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을 계산하라. 이제 색칠한 면은 이 면에서 수직으로 보면 면이 가리키는 방향은 그냥 X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럼 X방향에 같은 방향의 자기선속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X방향은 요 5밖에 없잖아요. 같은 방향이 J나 K는 I방향과 다 수직이죠. 그래서 색칠한 면을 지나가는 자기선속은 요 넓이 곱하기 5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그래서 자기선속을 구해보면 A번에서 파이는 B 벡터 도트 A 벡터잖아요. 근데 B 벡터가 여기 주어져 있는 5, 4, 3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5, I, 4, J, 3K가 되고 A 면적 벡터는 어떻게 돼요? 크기가 L의 제곱이고 크기는 L의 제곱, 방향은 X방향이죠. 그럼 그냥 I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I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연산할 수가 없으니까 I 방향과 I 방향 그래서 5 L 제곱 자속 끝내는 거죠. 이렇게 5L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L 제곱을 계산해 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5 곱하기 L이 0.25 아니 2.5cm죠. 2.5cm는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제곱인데 요거에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이게 답이에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2.5의 제곱은 6.25가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6.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제곱 요게 테슬라 미터의 제곱이니까 웨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테슬라 미터의 제곱 그냥 써줘도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요거 5 곱하기 0.25는 7, 5, 25, 10이 좀 1이 좀 넘어가죠. 여기 5, 6, 30이니까 31. 얼마가 될까요? 31.25 그죠? 31.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제곱 웨버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약 31 정도 나오죠. 근사적으로 3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제곱 웨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인데요. 6면을 지나가는 6면이 뭐예요? 이게 다잖아요. 다 6면이 그 전체 그죠? 예. 근데 이 전체를 지나가는 전체 자기선속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장이 균일하죠. 그죠? 어쨌든 균일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고 들어온 만큼 나가고 들어온 만큼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속이 0이 되겠네요. 너무 단순하죠? 결국 요거에 뭐예요? 그 패국면을 지나가는 자기선속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렇죠? 패국면을 지나가는 자기선속은 0이 된다. 자, B는 0. 그래서 우리 2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아주 길고 긴 풀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걸 조각을 내서 중간중간 쉬면서 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 목이 다 아프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